안녕하십니까 대표님들. 저희 이제 2차 고객 감동을 위한 감성 커뮤니케이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강의 때는 이제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시간을 가져봤고요. 두 번째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뭔가 이제 나의 이미지가 잘 형성이 되었다라면은 이제 그 형성된 이미지로 인해 가지고 고객님들과의 어떤 조금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서비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표님들. 사람의 감정은 아주 기억에 오래 남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손님께서 우리 매장에서 식사를 하고 가시면서 아주 기분이 좋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좋지 않았던 기분을 한 며칠이 지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친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나 그때 그 식당 갔는데 진짜 기분 안 좋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친구분들께서 왜 그 직원분이 뭐라고 했는데, 이야기하죠, 제가.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뭐라고 했는지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그 식당 가서 밥을 먹었을 때 너무 기분이 나빴어.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뭔가 감정적인 부분들이 고객님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뭔가 어떤 비언어적인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단어보다는 이런 감정들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대표님들께서도 고객님들에게 응대를 하실 때는 뭔가 감성을 자극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요걸 제가 첫 번째 키워드로 잡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대표님들 보시면은 어떤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 생활에서 뭔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질문에 거의 46% 이상의 어떤 이제 참여분들이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고객님과 대표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사람과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감성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감성 커뮤니케이션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 일단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셔야 되겠죠.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면은 커뮤니케이션을 잘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라고 하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상대를 설득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뭔가 모든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어떤 가장 근본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예요? 나는 너랑 더 이상 좋은 사이가 될 수 없겠다라는 또 이렇게 먼저 뭔가 이렇게 또 마귀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실 수 있도록 대표님들께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대표님들 지금 이렇게 그림에 나오신 것처럼 뭐 내가 발신자도 있고 부호자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뭐 해석도 해야 되고 너무 어렵다.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내가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상대방은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어떤 답, 반응, 피드백을 주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라고 제가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라고 제가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면 친구는 뭐예요? 그거를 말로써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은 문자로 이야기를 하든 뭐 종이로 써서 이야기를 하든 저에게 반응을 하겠죠. 우리 그러면 오늘 점심 뭐뭐 먹자, 돈가스 먹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피드백이 들어오겠죠. 네 생각은 어때? 라고 피드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 피드백을 가지고 그래 나도 그 돈가스 좋아. 우리 그럼 오늘 점심 돈가스 먹자.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라는 거는 나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야기를 하고 상대가 나의 이야기를 받아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부드러운 흐름이 되는 거.
흐름이 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라는 거 요거 잊지 말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표님들께서도 고객님이 들어오시죠. 고객님이 들어오셔서 어서 오세요라고 이렇게 맞이를 하고 나서 메뉴는 어떤 걸로 주문하시겠어요? 고객님들께서 저는 이 메뉴 주세요. 이 메뉴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뭔가가 계속 피드백되면서 흐름이 이어지는 거, 이거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우리 점심 뭐 먹을래? 우리 점심 돈가스 먹을래? 아니면 우리 저녁에 먹을래? 한 사람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커뮤니케이션에서 대표님 보시면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무조건 입과 입으로서 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내가 글로써 전달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요즘 핸드폰으로 많이 이렇게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커뮤니케이션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의 요인들로서 상대방과 나와의 감정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요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대표님들 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화, 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건 뭐예요? 듣는 사람 중심의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중심이 아니라 듣는 사람 중심의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리는 말이 아니라 보이는 말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뭔가 조금 거짓이 없는 진실하면서도 상대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화의 어떤 단어들을 사용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죠? 커뮤니케이션, 대화라는 거는 나 혼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상대방도 나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화라는 거는 공 주고받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을 내가 줬으면 상대도 뭐예요? 그 상대가 받은 공을 다시 나에게 전달하는 거. 요거를 커뮤니케이션, 올바른 대화의 방법이다라는 거, 요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들 보시면 우리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유들이 있어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유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가지를 살펴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가 상대방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는 거죠. 뭐 상대방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사고라든지, 뭐 지식 수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제대로 헤아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3살 손님이 우리 매장에 들어와요. 3살 손님이 우리 매장에 들어와서 딱 앉았는데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꼬맹이 손님, 요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까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상대를 제대로 또 헤아리지 않았을 경우에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감정 표현력들이 있어요. 부족한 감정 표현력들. 나는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는 나의 감정에 대한 어떤 표현력을 또 다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도 또 뭔가 또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 스킬의 부족이죠. 대화 스킬. 뭔가 단어의 사용이라든지 우리 뭐 목소리라든지 발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대화 스킬, 뭐 제스처라든지 이런, 아니면은 눈 맞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와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면 눈을 맞추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뭐예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고 옆에를 보시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몸은 이쪽으로 와 있지만은 고개는 이쪽으로 돌아와 있어요. 이런 대화 스킬의 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잘 맞지 않은, 의사소통과 맞지 않은 행동 또한 의사 스킬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이제 소통하는 감성 커뮤니케이션, 감성화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감성화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우리 앞에서 봤던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를 포함을 하셔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감성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감성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합법을 감성합법, 감성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감성합법에는 우리가 어떤 단어적인 부분이라든지 합법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감정을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성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커뮤니케이션에서 대표님들 보시면 대표님들께서도 고객님들을 응대하실 때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 대표님들의 어떤 메뉴의 뭐 장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메뉴에 대한 설명들이 잘 이루어지셔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은 고객님들이 원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든지 고객님들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잘 들어주시는 거, 경청하시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감성합법의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나의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좋은 감성화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감성화법의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성지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성지능이라는 거는 감성 정보 처리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조금 정확하고 뭔가 조금 원활하게 지각함으로써 적절한 표현을 통해서 조금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뭔가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조금 부여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어떤 감정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행동을 이끄는 능력을 감성지능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표님들 지금 이렇게 막 어렵게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의 감정을 상대방한테 잘 전달함으로써 상대방도 나의 감정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 감정을 나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감성지능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제가 다음 요 그림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감성지능에서 대표님들 보시면 우리가 이성과 감성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머리에는 이성과 감성이 함께 공존을 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뭔가 조금 이성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조금 더 발전하신 분들한테는 저 사람 조금 이성적이다. 감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발전한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은 되게 감정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성적인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감성적인 분이 없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똑같이 우리 머리에는 감성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들이 함께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분이 감성적인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뭔가 조금 이성적인 부분은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행동들이 조금 기계적이고 객관적이죠. 뭔가 조금 이렇게 틀 안에 갇혀가지고 모든 것을 조금 더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뭔가 좀 실용주의면서 계급을 중시하고요. 명령적이면서 이게 그런 분들은 아니실 테지만은 다른 분들의 눈에서는 조금 차갑다라는 조금 비인간적이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금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업무 수행 관점에서 이성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결과를 중시하죠. 가정은 상관없어요. 가정은 상관없이 일단 결과가 좋으면 됐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뭔가 조금 일관된 행동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이고 분석적이고 질적인 것보다는 뭔가 조금 양적인 부분에 대해 무조건 잘한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업무 수행에 대한 관점이 높으신 분들을 이성적인 분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감성적인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어떤 요구되는 행동을 살펴보시면은 조직 내 구성원분들의 에게는 뭔가 조금 자연적이고 주관적이면서 비전이 있는 자세,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계급보다는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누군가를 조금 지지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대의 친구들이 조금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마케팅을 하실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성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인격적이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시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에 수행되는 관점을 살펴보시면은 조금 결과보다는 가정을 중요시하죠. 뭐 결과가 좋진 않았지만 너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다음에 뭔가 조금 다양한 아이디어라든지 뭔가 좀 창조적이고 객관적이면서 질적인 것을 원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조금 감성적인 부분들이라고 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이성적인 분들이라고 해서 감성적인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이성적인 부분에 대한 성향이 조금 더 강하신 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감성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성적인 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의 면이 조금 더 강하신 분들, 그러한 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앞에서 감성지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렵게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표를 통해서 감성지능이라는 거는 감정적인 부분들을 뭔가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것들을 감성지능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성지능의 하위 구성 요소가 있어요. 감성지능의 하위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자기인식이에요. 자기인식. 뭔가 감성지능을 조금 더 나에게 좀 잘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는 뭔가 나에 대한 인식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의 감정, 그다음에 나의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성을 잘 조절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욱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나는 사실 조금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싫다라는 말을 못 해가지고 무조건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일단 잘 조절하시는 거, 이것도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동기화죠. 자기 동기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나의 감정을 다 표현을 하지는 못해요. 아까 제가 자기 조절은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나의 감정을 또 다 표현을 하지 못하는 자리들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예요?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조금 이해해 주는 거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나 같아도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의 자기 동기화 부분의 구성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자기 동기화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감정이입이에요. 감정이입. 감정이입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죠. 나는 사실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이러한 감정을 느낄 텐데 상대방은 다른 감정을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 내가 상대방의 감정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저 사람이 돼보니까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성지능의 하위 구성 요소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인관계의 기술이죠. 대인관계의 기술. 대인관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것처럼 대화의 기술이에요. 대화의 기술, 스킬, 말투라든지 뭐 목소리라든지 목소리 톤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부분들, 아니면은 뭐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까지 하위 구성 요소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성지능이라는 거는 어떤 단어적인 부분보다는 뭔가 전체적인 감정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성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살펴보시면은, 먼저 감성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평가하고 변별해서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감성 조절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성취를 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좌절 상황에서도 뭔가 개인의 동기화를 통해서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좌절 상태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더 잘 되려고 지금 이런 상황에 온 것 같아.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조금 힘듦을 겪게 해주시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자기 동기화의 마음가짐을 조금 가져주시는 거,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타인에 대한 감정을 조금 공감을 함으로써 어떤 환경적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자신의 감정을 뭔가 조금 인식함으로써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가능하다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뭔가 자기 감정을 잘 파악을 하셔서 자기 감정 자체를 조금 조절을 잘 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이 감성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잘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경쟁력이라고 해요.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상대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고객님들을 마주할지 우리가 이제 따로 뭐 미리 예고를 없이 찾아오시는 이제 고객님들을 응대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매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 다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냥 하루라든지 이틀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매장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라든지 고객님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 요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양한 어떤 관심거리라든지 아니면 뉴스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슈적인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주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행동들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무조건 연습을 해주시는 거, 연습을 함으로써 상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그 이미지 메이킹에서 비언어적인 요소가 중요했듯이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로 뭔가 조금 감성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기 위해서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조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정이라든지 자세, 뭐 옷차림,
복장, 뭐 태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플러스 바디랭귀지 같은 부분들 있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은 굳이 말과 말로써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오늘 점심 돈가스 먹을래? 라고 했을 때 상대가 그럼 이건 뭐예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손으로 바디랭귀지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긍정의 의미죠. 그러면 어떻게? 그래 알겠어. 우리 오늘 점심 돈가스로 먹자. 이렇게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바디랭귀지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커뮤니케이션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미소라든지 거기에 대한 표정이라든지 눈맞춤, 아이 컨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대표님들 우리가 아이 컨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객님의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응대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눈만 계속 좀 바라보려니까 좀 부끄러워요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대표님들 이게 역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눈 보시고 여기 눈 요 코끝 있죠, 코끝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눈을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안 되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고객님이랑 응대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 부정적인 대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고 조금 밝거나 조금 빠른 일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빨리빨리 좀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일 처리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맞는 어떤 속도들, 말의 속도들을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을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호의적이고 정중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대화보다는 긍정적인 대화. 부정적인 대화보다는 긍정적인 대화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 우리가 이제 고객 응대 최대의 쾌적 거리가 있거든요. 너무 옆에 가서 이렇게 가까이서 응대를 해도 부담스러워하는 고객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너무 멀리서 응대를 하게 되면은 저분이 나를 응대하는 건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거리 같은 경우에는 한 1.2m에서 3.7m 정도가 되고요. 사회적 거리 같은 경우에는 80cm에서 1.2m 정도 이렇게 되고, 사적인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cm에서 80cm 정도, 친밀한 거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거리를 두실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 옆으로 이렇게 붙어서도 다니시는데, 고객님들에게 응대를 해주실 때는 대표님들 약간 사회적인 거리 부분 정도를 조금 띄워주셔가지고 응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사회적인 거리가 많이 생겨나서 응대 자체를 또 그렇게 하시고 계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고객님들과의 어떤 응대 거리를 조금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신체 언어입니다. 신체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 표정이 되겠죠. 얼굴 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인상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눈의 접촉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대인관계 질의 어떤 결정적인 역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아이 컨택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대인관계의 어떤 질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눈만 마주치기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시면은 역삼각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삼각형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눈을 굴리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개 끄덕이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수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실 때,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굳이 맞아 그랬어 이런 맞장구의 표현도 중요하지만은 뭐 이런 고개 끄덕임으로써 뭔가 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개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끄덕여 주시는 거. 그다음에 몸의 움직임입니다. 몸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디랭귀지라고도 하죠. 어떤 표현을 도와주는 역할. 그다음에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저 사람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저 사람의 기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 사람이 지금 좀 느끼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조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감을 표현하는 3대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배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배꼽의 법칙이라는 거는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뭔가 조금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배꼽이 간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요 남자분 있죠. 남자분의 배꼽이 어떻게 위에 흰 색깔 맨투맨을 입은 여자분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요 남자분은 분홍 색깔 옷을 입은 여자분보다는 흰 색깔을 입은 여자분한테 조금 더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 법칙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이 고객님들을 응대할 때 이루어지는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님들을 응대하실 때 고객님들에게 배꼽이 가실 수 있도록 고객님들에게 배꼽이 가실 수 있도록 응대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다른 일을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일을 이렇게 하시다가 고객님 들어오시면은 고개만 이렇게 드셔가지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고객님이 들어오시거나 고객님들을 응대하실 때는 대표님들의 배꼽이 고객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응대를 하라라는 법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미러링의 법칙이에요. 미러링의 법칙이라는 거는, 미러는 뭐예요? 미러는 거울이죠. 거울은 뭐예요? 나의 행동을 따라해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조금 마음에 드는 어떤 상대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검은색 색깔 조끼에 흰 색깔 남방을 입은 남자분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리를 꼬우고 무릎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계시죠. 근데 여자분들 요 세 분 중에 요 남자분이랑 비슷하게 행동을 하고 계시는 여자분이 계세요. 중간분, 중간에 여성분 같은 경우에 다리를 꼬으시고 손을 무릎에 이렇게 올리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여성분과 요 남성분은 서로에게 뭔가 조금 호감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요런 표현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님들께서 고객님들께 이렇게 응대해야 하는 법칙을 살펴보시면은 고객님들이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서비스라든지 혹시나 컴플레인이 걸려왔을 때 어떤 여러 가지의 응대를 고객님들이 원하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응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법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원하고자 하는, 고객님들이 뭔가 조금 바라고자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응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경동맥의 법칙이에요. 경동맥이라는 건 우리가 경동맥이 뛰는 위치가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라고 하던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마음에 드시는 이성분이라든지 뭔가 호감이 가는 이성분이라든지 친해지고 싶은 그러한 좀 관계에서는 뭔가 경동맥이 뛰는, 머리를 쓰다듬거나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올리시면서 경동맥이 이렇게 뛰는 부분을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표님들 고객님들한테 가셔가지고 이렇게 머리 올리시면서 경동맥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주문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시고요. 대표님들께서 여기 위생적인 부분으로서 뭔가 복장을 이렇게 착용을 하시긴 하시지만은 머리 이렇게 깨끗하게 딱 묶으시고 그 다음에 팔을 근무하실 때 팔도 이렇게 끝까지 걷으시죠. 여기까지 걷으시죠. 그럼으로써 경동맥이 보이는 위치를 환히 보임으로써 뭔가 조금 위생적인 표현들, 고객님들한테 조금 위생적인 표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알려주시면서 응대를 하는 그러한 법칙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성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인 부분도 많이 중요하게 되겠지만은 이러한 어떤 호감이라든지 감정을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응대 법칙들, 응대 방법들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